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렌입니다. 오늘은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미친 가성비로 알려진 기기인데 RK3326 칩셋을 탑재해서 PSP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별 어려움 없이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서 64기가 메모리 버전을 5만원대 정도면 구입 가능한, 원래 PSP 지원을 하는데 이런 가격의 레트로 게임기는 찾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은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R36S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과연 PSP 지원을 잘 하는가, 정말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난가를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제품은 쉽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타오바오 이용 시 중국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구매 대행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항상 제 리뷰에 제품 제공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퍼플 컬러에 케이스까지 제공되는 128기가 버전 게임 롬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구성품입니다. 설명서, USB-C 타입 케이블, 액정 보호 커버. 제가 받은 건 글라스는 아니더라고요. 무른 재질이고 와이퍼, 그리고 먼지 떼는 작은 스티커와 융천. 마지막으로 요게 검은색의 케이스였어요. 퀄리티는 이만하면 괜찮더군요.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64기가 메모리 버전에 이 케이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스펙입니다. 높이는 130, 가로는 84, 폭은 가장 넓은 가운데 쪽 기준으로 약 29mm 정도가 나오고 무게는 188g, RK3326 칩셋이 내장되어 있는데 예전 엠버닉 351V에 들어가 있던 그 칩셋입니다. RK3566 칩셋보다는 성능이 다소 부족하고 램은 DDR3 L1기가 640-480 3.5인치 IPS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용량은 제가 받은 박스와 설명서를 기준으로는 3500mAh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포트를 활용해 2A 차징까지를 지원하고 아크 2.0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최근에 리뷰했던, 그리고 성능상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었던 엠버닉 35XX 플러스를 더 볼게요. 일단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요건 상위 기기에 해당하는 405V입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폭 작아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보죠. 전면 디스플레이와 십자 방향키, 스피커, ABXY 버튼, 펑션, 셀렉트, 그리고 스타트 버튼, 2개의 아날로그 스틱, L3, R3 모두 지원합니다. 누르면 버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단에는 충전용으로 쓰시면 되는 DC 포트와 외부 연결 시 활용하는 OTG 포트가 모두 C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3.5파이 이어폰 잭이 위치합니다. 상단엔 아무것도 없어요. 우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TF카드 1번 슬롯, 여기에 OS 카드를 넣으세요. 좌측면에는 위에서부터 전원, 리셋 버튼, 그리고 TF 2번 슬롯이 존재합니다. 후면을 보면 제가 받은 제품 기준으로 여기에 제품 넘버 등이 적힌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안쪽에 RK3326 칩셋이 그대로 보이고 LR12 버튼이 위치하는데 2번 버튼들이 가운데에서 살짝 더 높게 위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커버를 손쉽게 열 수 있어요. 한번 열어보면 배터리가 드러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배터리를 구입해서 상시로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쓰기에는 어렵고 상당 기간 충방전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죽었다던가 수명이 다해간다 싶을 때 교체하기엔 좀 더 용이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엠버닉 기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사실 요런 레트로 게임기들의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다 보니까 디테일에서 편차가 발생하는데, 일단 전면부 스피커의 형태가 좀 디자인을 해치는 면이 있고 ABXY 버튼의 이 큼직한 각인들 역시 촌스럽다라는 감이 남습니다. 조작감의 경우 특히 십자키가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미묘하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격겜 등에서 커맨드 입력에 아쉬움이 남으실 거고, 후면 버튼도 근래에 나온 엠버닉 기기들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35XX 플러스라던가 또는 405V는 후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도 그리고 앞으로 당겨도 다 작동을 하지만 얘는 이 아래로 누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또 후면 버튼의 버튼감도 딸깍딸깍 하면서 다소 둔탁하고 무거운 편이어서 아쉬움이 더해지더군요. 아날로그 스틱은 최초 조작 시에는 높이가 얕은 감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면 적응이 되었고 그 후론 딱히 깔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고 보죠. 일단 이 기기는 마이크로 SD의 윗면을 위쪽 방향으로 두고 카드 삽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꼽으면 안 돼요. 요게 OS 카드이고 요게 게임 롬 카드인데 특히 게임 롬 카드가 딱 보기에도 커다란 불안감을 줍니다. 저는 받은 즉시 백업을 했는데 게임 롬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세요. OS 카드의 경우 과거 리뷰에서 말씀드렸듯 그냥 복붙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 32 디스크 매니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참조하세요. 이제 기기를 켜볼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그랬듯 저는 제가 받은 이 기기를 기준으로 리뷰를 진행합니다. 특히 OS는 순정 상태를 기준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고여가는 분들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일반 유저분들 중 다수는 처음 구입한 상태에서 그래도 웬만큼은 뭐가 잘 돼야지 OS 다운받고 폰트 다운받고 삽입하고 먼 게임롬은 폴더로 옮기고 먼 게임롬은 에뮬레이터를 뭘로 변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부당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별도의 OS 카드를 만들어서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리뷰는 순정 상태를 기준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는 걸 기억 부탁드리고 특정 게임 롬 파일을 구하는 곳이나 롬 파일의 존재 여부, 구동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한 개별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점도 좀 기억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걸 일일이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들어간 게임롬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해보지 않은 게임을 찾아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임롬은 제가 테스트를 위해 추가로 넣어둔 것들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켜보죠. 상단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태 표시 등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화면이 뜹니다. 일단 부팅 속도 느립니다. 버튼을 딱 누른 시점부터 대략 42에서 43초 정도가 걸리는데 답답한 부팅 속도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실 텐데 이 스피커의 음질 나쁩니다. 게임 플레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들어간 칩셋의 급을 생각했을 때 더 떨어지는 음질이에요. 다만 게임의 볼륨 자체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지원 에뮤를 보죠. 일단 아케이드라는 항목이 보이고 CPS 1, 2, 3, 맘에, 나오미, PC 엔진, 페미컴, 슈페미, 닌텐도 64, 게임보이, 게임보이 컬러, GBA, 닌텐도 DS, 메가드라이브, 드림캐스트, 네오지오, 플스1, 그리고 PSP까지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들어있어서 웬만한 기종을 다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리스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화면 밝기 조절 등을 비롯해서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이 어드밴시드 세팅 쪽으로 가보면 랭귀지 항목이 보이죠? 현재 잉글리시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보면 모든 텍스트가 다 박살이 난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영문으로 인터페이스를 돌리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글자 표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폰트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더라고요. 아니면 OS 자체를 변경하거나요. 에뮬레이터 코어와 레트로아크의 버전 변경은 지금 보이는 에뮬레이터 세팅 항목으로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게임롬 작동에 뭔가 문제사항이 생기면 이곳에서 해당 게임 플랫폼을 선택한 뒤에 레트로아크 버전이나 게임 에뮬레이터 코어를 변경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기 종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강제 셧다운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하단에 퀴트 항목이 보이죠? 안정적인 구동 종료를 위해서 이곳에서 셧다운 시스템을 선택해서 기기를 끄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케이드 항목으로 들어가서 게임 하나를 실행해 볼게요. 19453입니다. 참고로 아케이드는 파이널번 계열의 에뮬레이터로 작동되는 듯 하더군요. 플레이를 시작해 보고요. 레트로아크 메뉴 호출은 셀렉트 X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설정을 만질 수 있는데 쭉 한번 내려보면 세이브 항목이 아예 보이질 않죠. 없어요. 퀵세이브는 원래 셀렉트 R1을 누르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좌측 하단에 세이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나오죠. 퀵 로드는 Select L1인데 역시나 먹히지 않습니다. CPS1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임 종료 시에는 Select Start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2번 누르시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CPS1에서 게임 하나를 선택하고요. 레트로아크 메뉴를 호출했을 때에 지금 아래로 내려보면 게임 세이브 항목이 보이죠. 또한 퀵 세이브와 퀵 로드도 모두 정상적으로 먹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CPS2는 또 안 되고 CPS3는 세이브가 되고 맘에 2003은 되고 일반 맘에는 안 되고 순정 상태에서 막 이런 식이에요. 이외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모든 닌텐도 계열의 게임과 메가드라이브, 드림캐스트, 플스 게임들은 다 세이브가 됩니다. 가정용 콘솔 쪽은 아마도 세이브를 다 지원하지 않나 싶은데 참조하세요. 개인적으로 아케이드와 맘의 CPS2에서 세이브 지원을 하지 않는 걸 단점으로 짚겠는데 다만 해결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메인 메뉴에서 에뮬레이터 세팅으로 들어가서 각 게임 플랫폼의 레트로아크를 32에서 일반 버전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다시 아케이드에서 게임 선택을 해주고요. 셀렉트 X를 눌러서 레트로아크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스테이트 항목이 떴고 세이브가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슈팅 게임에서 화면을 자동으로 좁혀서 출력하던 게 사라지고 풀화면으로 게임이 뜨게 되는데 이건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것도 또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각 게임별 세부 메뉴를 불러오는 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셀렉트 X 조합이 대부분 먹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L3 또는 R3, PSP가 R3인데 즉 스틱을 누르는 걸로 진입하는 에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게임 타이틀에서 Y키를 눌러주면 되세요. 해제 역시 Y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은 다 본 듯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 볼 텐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위해 제가 넣어둔 롬들도 존재해요. 이 점 기억하시고 일단 고사양 게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PSP 테스트에서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입니다. 원래는 들어있지 않은 타이틀이고 제가 추가를 해둔 건데 보이시나요? 이거 순정 OS에서는 뭔 짓을 해도 느리고 같은 아크 OS 계열에서는 OS를 변경해서 옵션을 낮춰도 정상 플레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렉이 말도 못하게 걸려요. 엠버닉 RG35XX 플러스와도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철권 6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철권 6는 128기가 메모리 버전으로는 제가 받은 기기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64기가 버전은 안 들어있는 것 같던데 구동 한번 시켜보면 네, 플레이가 되질 않습니다. OS 변경을 통해서 구동은 가능했었어요. 그래도 딜레이가 걸리고 정상 플레이는 어렵더라고요. 오버클럭 등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 철권 6는 순정 상태에선 아예 구동이 되질 않았고 OS 변경을 해도 정상 플레이가 불가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권 5입니다. 상업 상태에서는 약간씩 딜레이가 걸리긴 하지만 정상 플레이가 딱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PSP 게임의 기준을 이 철권 5 정도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사양 게임들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중간 정도 사양의 게임은 약간의 딜레이를, 고사양 게임은 거의 포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드림캐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크레이지 택시예요. 약간씩 렉이 걸렸죠. 게임 플레이 자체는 이만하면 정상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드 오어 얼라이브 2입니다. 시작부터 막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보이시나요?
이 게임이 RG35XX 플러스와 R36S의 급을 나누게 되는데 정상 플레이가 어려워요. 딜레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까지만 플레이 할게요. 정리를 하면 드림캐스트에서도 게임별 플레이 가능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사양 게임은 정상 플레이가 어려운 거고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더라도 약간씩의 딜레이가 걸리는 게임들도 발생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외에 플스1, 닌텐도 DS부터 그 이하는 별 문제 없이 플레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게임롬 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호환성으로 인해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겠죠. 고전 오락실 게임들을 몇 가지 보고 가시죠. CPS2 쪽에 들어가 있는 던전 앤 드래곤 2입니다. 아날로그 스틱의 조작성은 이만하면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천지를 먹다나 원탁의 기사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보이네요. 지금 보고 계신 게임들은 제가 다 즐겨찾기 설정을 해둔 것들입니다. 다음은 메가드라이브 쪽에서 오랜만에 추억의 건스타 히어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리트 파이터예요. 후면에 L1, R1 버튼도 모두 다 잘 먹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에 리뷰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하나하나 다시 언급드리기엔 무리가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R36S의 장점은 단연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걸 막 PSP를 원활하게 돌리는 5만원대 기기로는 보기 어렵고 기존에 나와 있던 소위 PSP를 지원하는 기기들 대비 성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리뷰했던 기기 기준 450V와 X55는 물론 RG35XX 플러스보다도 성능이 더 낮습니다. 드림캐스트 쪽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스피커의 음질과 십자키의 버튼감, 후면 4버튼에 눌리는 방식, 순정 상태에서 세이브에 문제가 있는 게임 플랫폼들, 인터페이스 한글 지원 문제 등을 단점으로 짚었고 순정 상태에서 해결법이 있는 건 아는 선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기에 뭔가 어정쩡한 부분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사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라는 장르 자체가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엠버니 기기들도 좀 더 들이파서 게임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만들면 좋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R36S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당연히 가격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장점 하나를 전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기간 안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발 정보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듯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R36S는 원래도 그닥 매끄럽지 않은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라는 장르에서 한층 더 매끄럽지 않은 성능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부분을 사용자가 막 정보를 찾아가면서 일정 부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다수의 일반 유저들은 이런 과정이 싫고 힘들죠. 내 돈 주고 산 물건이 바로 척척 되길 바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R36S는 저렴한 가격대에 샀으니까 그 가격 차이에서 오는 성능의 갭을 인정할 수 있는 분, 또는 고전 게임기를 한 대 사서 이것저것 정보도 찾아보고 안 되는 걸 내 나름대로 고쳐도 보고 OS도 새로 깔면 더 좋아진다던데 그럼 한번 시도도 해보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우실 기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5만 원 주고 사서 옵션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철권 6나 갓 오브 워를 즐기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안 됩니다. 더 위쪽의 기기를 보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